안녕하세요. 스위스월 팟캐스트의 강우성입니다. 네, 할리버튼이 또 해냅니다. 인디애나가 또 해냈습니다. 파이널 1차전부터 인디애나가 보여주는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에서의 클래식한 게임을 다시 보여주면서 1대0 리드를 가져갑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인디애나가 어떻게 승리를 하는지, OKC는 어떻게 게임 플랜을 수정하는 게 좋은지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기의 시작은 인디애나가 굉장히 안 좋았죠. 인디애나가 OKC 압박 수비를 못 견디고 전반에만 턴오버 19개를 기록하면서 역대 파이널 하프타임 중 가장 많은 턴오버를 기록할 정도로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 4쿼터 9분 40초를 남기고 제일런 윌리엄스의 스틸 후 덩크로 OKC가 15점을 앞서가면서 이제 끝나겠구나 했는데 인디애나의 올 시즌 경기를 보면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죠. 인디애나를 상대로 할 때는 48분 동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KC가 이번 경기에서 인디애나한테 낙아웃 펀치, KO 펀치를 날리려고 엄청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10점, 12점 차가 났을 때 막 트랜지션에서 3점도 던져보고 어쨌든 막 점수차를 20점 이상 벌려보려고 노력을 완전히 많이 했는데 OKC가 그렇게 막 KO 펀치를 날리려고 할 때마다 인디애나가 반격을 하면서 8점 차, 6점 차로 줄이고 다시 뭐 달아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었는데 4쿼터에 15점 차가 났을 때 저는 이제 KO 펀치가 나오나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인디애나가 바로 8대1 런을 하면서 금방 점수차를 한 자릿수로 줄이고 결국에 3분 남기고 9점 차가 된 상황에서 니스미스가 3점으로 6점 차를 만들고 제일런 윌리엄스가 미스 후 네마드가 1대1 공격을 하면서 또 3점을 넣으면서 계속 따라가고 쉐이가 레이업을 넣자 바로 니스미스가 반격을 하고 뭐 시아캄이 쉐이의 슛을 블락하고 그 다음에 오펜스 리바운드 후 골밑슛을 넣고 제일런 윌리엄스 미스, 쉐이 기저스 알렉산더의 미드레인지 미스, 그리고 마침내 할리버튼이 또다시 클러치 위닝샷을 성공시키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인디애나가 1대0 시리즈 리드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가 저는 어떻게 계속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요. 더 대단해요. 제가 프리뷰에서 인디애나가 OKC랑 경기를 할 때 턴오버를 많이 해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총 턴오버를 24개나 했거든요. 거기다가 자유투도 더 많이 내주고 인디애나가 이길 수가 없는 경기의 흐름으로 갔는데 이겼어요. 그 이유는요. 우선은 라이브 볼 턴오버. 턴오버가 바로 상대 스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는 턴오버가 많아서 OKC의 트랜지션 오펜스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인디애나의 수비가 오늘 경기 스토리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 총 24개 턴오버를 통해서 실점을 범한 게 겨우 11점입니다. 특히 전반전에 턴오버 19개를 범한 인디애나가 고작 9점만 실점을 내줬거든요. 저는 사실 전반 내용으로 본다면 OKC가 한 20점, 30점은 앞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겨우 12점 앞선 상태로 후반전에 들어왔어요. 인디애나가 턴오버는 진짜 많았어도 트랜지션 수비를 진짜 빠르게 하면서 상대의 득점으로 연결되는 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OKC가 계속 낙가운 펀치를 날리려고 했는데 인디애나가 계속 이길 수 있는 범위 안에 게임을 붙잡아 뒀거든요. 경기 중계 중에 하프타임 때 이제 라커룸에서 인디애나의 리칼라일 감독이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게 여러 개 턴오버 했는데 우리 9실점밖에 안 했어. 괜찮아. 세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리칼라일 감독이 인디애나한테 계속 침착함과 파이트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인디애나 선수들이 응답을 해줍니다. 전반전에 인디애나가 턴오버를 많이 한 거는 뭐 파이널이라서 긴장한 것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인디애나가 OKC의 디펜스에 놀란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OKC의 디펜스를 막 필름으로 보고 게임 플랜을 짜오고 해도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디펜스를 연습으로는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디펜스를 만나면 놀라게 되고 이게 OKC가 가지게 되는 이점 중 하나겠죠. 그런데 후반전에는 인디애나가 적응을 해나갑니다. 리칼라일 감독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비 맞는 대로 들어가서 늦게 공을 빼주려고 하지 마. 이 수비를 상대로는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돌파를 하다가 상대 수비가 완전히 나한테 붙는 거를 보고 최대한 오래 상대를 더 끌어당길 수 있어야 패스의 위력이 올라가는데 OKC 상대로는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해봤자 OKC가 스피드가 빠르고 리커버도 빠르고 손도 너무 빠르고 그러니까 패스를 주는 선수만 시야가 가려지고 패스 각만 어려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경기의 조정이 인디애나가 패스의 템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타이밍의 패스. 그리고 첫 번째로 공을 받았을 때 오픈이 되어 있으면 이게 좋은 샷이다라는 멘탈리티로 게임을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공 어차피 돌려봐야 이 디펜스 상대로는 처음 찬스보다 더 좋은 찬스 못 만든다. 원래는 보통 공을 돌리면서 좋은 찬스에서 완벽한 찬스가 될 때까지 공을 돌리는 게 좋은 오펜스라고 보는데
그냥 처음에 좋은 찬스가 나오면 슛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인디애나가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고 후반전에 턴오버 5개밖에 안 하고요. 4쿼터만 이긴 게 아니라 사실 3쿼터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기가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도 전반전에만 인디애나가 좀 못했고 후반전에 인디애나가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어요. 전반전에 인디애나가 오펜시브 레이팅이 83.3점이었는데 후반전에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137.5점으로 OKC를 압도한 경기예요. 이 경기에서 그러면 인디애나 오펜스가 그 무서운 OKC 디펜스를 어떻게 뚫었느냐? 제가 프리뷰에서도 이 시리즈를 스윙하는 건 OKC의 오펜스, 인디애나의 디펜스 상황이 아니라 인디애나의 오펜스, OKC의 디펜스인 코트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 시리즈의 승자를 결정지을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목해야 될 스탯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OKC가 리그에서 3점 중 코너 3점을 가장 많이 허용하는 팀이고 OKC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헬프로 가고 로테이션하는 디펜스를 하면서 코너 3점을 주는 수비를 OKC가 좋아하고 이거를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디애나는 코너 3점 성공률이 47.1%로 현재 플레이오프 1위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OKC가 상대 턴오버를 계속 유도하고 10점 차로 앞서고 있었는데 인디애나가 계속 리치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디애나의 3점 때문이죠. OKC가 3점을 10개 성공시켰는데 인디애나가 3점을 18개를 넣으면서 총 46.2%의 확률로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 중에 코너 3점을 총 16개 중 10개를 62%의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코너 3점에서 OKC가 경기를 내주게 된 꼴이거든요. OKC의 팀 전체가 3점 10개를 넣었는데 인디애나는 코너 3점만 10개 넣은 거죠. 이러한 3점, 특히 코너 3점을 OKC의 수비 방식 덕분에 인디애나가 많이 넣으면서 경기가 완전 가비지로 가지 않게 잡아두었고 꾸역꾸역 클러치 타임까지 오거든요. 경기 전에 릭 칼라일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경기를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만 오면 클러치 타임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정확히 그 말대로 됐죠. 턴오버를 해서 OKC에 쉬운 트랜지션 찬스 주지 않고 득점 하나하나가 중요한 클러치 상황으로 들어가면서 하프코트 오펜스 대결했을 때 인디애나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인디애나 오펜스의 장점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트 위에 누가 있던 어떤 5명이 있던 뭐 레벨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플레이메이킹과 슈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볼과 플레이어 무브먼트를 통해서 오펜스에서 엄청 높은 실링에 도달할 수 있는 팀이 인디애나예요. 반면에 OKC는 이것도 제가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프코트 오펜스가 때때로 안 좋아질 수 있는 팀이에요. 왜냐면 OKC의 모든 플레이어가 디펜스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만큼 오펜스에서는 그렇게 막강한 화력을 가진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셰이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요. 경기가 뭐 10점, 8점 이기고 있을 때 3점 슈팅 뭐 이거 안 들어가도 상관없을 때 이럴 때 던지는 거는 잘 들어가지만 오늘 루돌트 같은 경우는 3점 5개를 넣으면서 오늘 폼이 좋아 보였지만 결국 클러치로 가면은 모든 슛들의 압박감이 올라가고 이거 놓치면 진다라는 슛을 던져야 될 때 이게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인디애나가 이제 3점 차로 막 따라오는데 루돌트 3점 미스, 제일런 윌리엄스 3점 미스. OKC는 공격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이나 슈팅의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프코트 오펜스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팀인데 그게 이 경기 클러치 타임에서 일어났죠. 2분 50초 남은 상황에서 경기 끝날 때까지 4득점을 하면서 OKC가 졌거든요. 이게 리칼라일 감독이 말하는 클러치 타임까지만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이거죠. OKC가 뭐 클러치 타임 가면 무조건 못한다. 하프코트 오펜스가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가끔 그런 경기들을 할 때가 있다고 이제 프리뷰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저는 OKC의 이런 공격에서의 어려움에 기여한 것이 리칼라일 감독의 수비 플랜이 좋았다고 봐요. 지금 인디애나가 클리브랜드 시리즈부터 뭐 뉴욕 닉스 시리즈까지 뭐 계속해서 해오는 전술이 있거든요. 상대 에이스한테는 줄 건 주고 다른 건 완전히 잠그겠다예요. 클리브랜드 시리즈에서도 도노반 미첼이 활약이 엄청났거든요. 도노반 미첼이 평균 득점 34득점을 하면서 엄청 잘했는데 대신 도노반 미첼이 계속해서 아이솔레이션하고 본인 득점은 많이 했지만 결국 클리브랜드가 좋아하는 엄청 많은 컷과 패스와 무브먼트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전혀 클리브랜드 다운 농구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졌죠. 뉴욕 닉스 마찬가지요. 제일런 브론슨 인디애나 시리즈에서 평균 득점 30점 넣었는데 그래 졌어요. 오늘 셰이도 38득점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경기에서 인디애나의 24턴오버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스탯이 뭔지 아세요? 바로 OKC가 총 필드골을 39개 성공시켰거든요. 그런데 OKC의 총 어시스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3개입니다.
OKC가 정규 시즌에 경기당 팀 어시스트가 27개, 플레이오프에서는 24개를 해온 팀인데 오늘 팀 어시스트가 13개예요. 이게 릭 칼라일 감독의 게임 플랜이죠. 상대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아이솔레이션을 원하는 만큼 하게 해주고 1대1로 공격하게 냅두고 상대 에이스가 40점, 45득점을 할 수는 있어도 다른 롤 플레이어들한테 쉬운 득점 찬스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플랜이죠. 특히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는 미드레인지, 돌파, 터프샷 메이킹, 득점력이 너무너무 좋은 선수잖아요. 그런데 플레이메이킹에서는 S급으로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특히 레이트 패스, 늦은 패스를 잘 못 줘요. 이게 뭐냐면 할리버튼, 루카, 요키치, 르브론 이런 S급 플레이메이커들은 돌파를 하다가도 레이업을 하려고 점프를 뛰었다가도 상대 헬프가 오는 거를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진짜 마지막 순간에 플로어에 오픈된 곳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온타임, 온타겟으로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셰이는 아직까지는 그런 패싱은 못해요. 그러니까 릭 칼라일 감독이 게임 플랜이 셰이한테 1대1 아이솔레이션 하게 두고 레이업이나 슈팅을 올라갈 때 진짜 마지막 순간에 헬프를 가거든요. 그 순간에 셰이가 패스를 어차피 못하기 때문에 슛을 던지고 늦은 헬프를 가면 OKC 선수들도 어차피 좋은 찬스를 못 받고 셰이도 결국 이 헬프 디펜더를 달고 슈팅을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셰이 같은 선수들은 진짜 위대한 스코어러이기 때문에 40점, 45점 넣을 수 있겠죠. 오늘도 38득점 했고요. 그런데 결국에 어시스트를 제한함으로써 경기는 우리가 이긴다. 이게 릭 칼라일 감독의 게임 플랜이었고 이렇게 클리브랜드도 무너졌고 이렇게 뉴욕 닉스도 무너졌고 오늘 OKC도 무너지면서 1대0 리드를 잡았습니다. 플레이오프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거든요. 상대방이 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플레이오프고 7차전까지 하는 동안 서로 누가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느냐, 누가 이 문제를 더 잘 풀어내냐인데 오늘 할리버튼과 인디애나가 처음에는 OKC라는 수비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거를 전반전에 해결을 못하다가 후반전에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정말 강팀 다 왔어요. 제가 프리뷰에서 인디애나가 이기려면 결국에는 OKC의 스위칭 디펜스 때문에 스크린 액션에서 별로 이점이 없을 거고 결국 1대1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득점을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파스칼 시아캄이 케이슨 월러스 상대로 미스매치 어택하는 모습 좋았고요. 아마 케이슨 월러스가 지금 팀 내 플러스 마이너스 최저 마이너스 14점일 거예요. 그리고 클러치에 블락 이후 오펜스 리바운드 후 득점을 하면서 파스칼 시아캄의 활약이 좋았고 그리고 네마드도 알렉스 카루소를 어택하면서 정말 피지컬하게 돌파하면서 엔드원도 얻고 경기를 3점 차 한 포지션으로 줄이는 진짜 중요한 1대1 공격에서 스텝백 후 쉐이의 머리 위로 3점을 넣기도 하고 게다가 수비에서는 쉐이의 디펜더로 물론 쉐이를 완전히 잠그는 건 불가능하지만 계속해서 프레셔도 가해주고 클러치 타임 때 수비가 좋았거든요. 네마드가 저는 정말 활약이 대단했던 것 같고 이번 플레이오프 내내 네마드의 활약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할리버튼은 지금 매 시리즈마다 클러치 샷을 계속 넣고 있는데 신들린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오프 파이널 역사상 종료 3분 전 9점 차 이상의 리드를 당하고 있을 때 전적이 0승 182패였거든요. 오늘로써 이 기록이 1승 182패가 되는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할리버튼의 활약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공격의 찬스에서 할리버튼이 공 달라고 하고 공을 잡고 완전 할리버튼이 자기가 던지겠다는 의지가 그냥 공을 잡을 때부터 보였거든요. 이게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게임을 못하고 있어도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안 좋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완전히 다 잊어버리죠.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게 슈퍼스타의 모습이고 여기에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은 릭 칼라일 감독도 할리버튼에 대한 신뢰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인디애나라는 팀이 얼마나 잘 결속이 돼 있고 서로 믿음이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OKC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OKC가 오늘 스타팅 라인업을 바꿨잖아요. 채톰 그랜을 원빅으로 하고 케이슨 월러스가 하텐슈타인 대신 들어오는 스타팅 라인업을 가져왔는데 제가 프리뷰에서 OKC가 원래 투빅 라인업으로 스타팅을 할 거고 이게 결국 채톰 그랜의 원빅 라인업 후 스위칭하는 디펜스가 오기까지 인디애나가 거쳐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가 OKC한테 문제를 안겨주면 그때 OKC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톰 그랜의 원빅 라인업을 쓰는 건데 이 단계를 아예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원빅 라인업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왜 불안하냐면 첫 번째로 마크 데그널트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이 자신들의 스타팅 라인업이 인디애나한테 못 버틸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이미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OKC가 이번 시즌 68승 팀이고 리그 최강팀인 이유가 있는 팀이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지금 12승 4패를 이 피 튀기는 서부에서 기록해온 최강팀인데 그런데 자신들의 스타팅 라인업을 써보기도 전에 인디애나한테는 안 되겠는데 하고 이미 한 수 접고 라인업을 바꿔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OKC의 코칭 스태프가 이 라인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보여지죠. 원래대로 스타팅 라인업으로 시작을 하고 6분 정도 해보고 만약에 인디애나가 공략을 잘하면 그때 채 톰그랜 원빅으로 가면 되는데 이거를 6분 정도도 시도도 못 해볼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고 인디애나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고 시리즈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접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불안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디애나가 원래 스타팅 라인업을 공략을 하면서 문제를 만들면 그때 OKC가 조정을 해서 원빅으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심지어 빅맨이 없는 초스몰 라인업까지 썼죠. 근데 원래 스타팅 라인업을 안 쓰고 조정을 한 스타팅 라인업을 가져오니까 이제 더 이상 조정할 카드가 없어진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는 투빅 라인업으로 스타팅을 하다가 만약에 지면은 다음 경기에 그래도 우리 아직 카드 하나 더 남았어 하면서 이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이미 그 카드를 써버렸기 때문에 게다가 경기를 졌기 때문에 이제 OKC는 스크램블 모드죠. 이제 뭐로 조정해야 되지? 이제 와서 투빅 라인업으로 가려고 하니 이미 자신감이 없는 그 라인업으로 다시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자니 앞으로 조정할 카드는 없고 제 예측은 다시 투빅 라인업으로 돌아가서 2차전을 할 것 같지만 OKC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완전 빅맨 없이 알렉스 카루소가 들어간 스몰 라인업을 썼거든요. 경기 마지막 클러치 구간을 포함해서 이 쉐이, 제이덥, 알렉스 카루소, 케이슨 월러스, 루돌트 라인업이 총 7분을 썼는데 오펜시브 레이팅 100점, 디펜시브 레이팅 131.3점으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31.3점. 완전히 밀렸어요. 이 1점차 경기에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31.3점이에요. 특히 파스칼 시아캄이 케이슨 월러스가 매치업이 되면 공략을 많이 했고 경기 마지막에도 시아캄은 또 오펜스 리바운드를 많이 뺏기면서 이 라인업에서 좋은 성과를 못 거뒀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다음 조정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좀 다른 OKC가 조정할 수 있는 거는 프리뷰에서도 OKC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커버리지를 하면서 코너 3점을 많이 주는 커버리지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 3점을 많이 들어가면 이 수비 스킴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코너 3점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저는 이 헬프를 많이 가는 것보다 1대1로 득점을 해라. 특히 할리버튼한테 헬프를 가면 할리버튼은 더 좋아하는 선수예요. 할리버튼은 패스를 먼저 하려는 마인드가 있는 선수고 헬프를 가면 할리버튼이 어시스트 할 기회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 헬프를 안 가고 할리버튼이 1대1로 공격을 해서 너가 50점을 넣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를 좀 조정하고 어그레시브하게 헬프를 가는 것보다 자기 매치업이 남아있으면서 최대한 스위칭을 하고 최대한 매치업을 벗어나지 않는 커버리지로 좀 OKC의 수비의 어그레시브한 레벨을 좀 낮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디애나는 또 한 번 시리즈의 1경기를 어웨이에서 뺏어왔기 때문에 2차전은 진짜 더욱 홀가분한 마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원정 2경기 중에 1경기만 잡아도 성공인데 그러니까 2차전은 더 엄청 프리하고 루즈한 마인드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가 2차전 때 더 무서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 끝나고 시아캄이랑 터너였나? 라커룸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영상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욕심 한번 내보자. 오늘 우리 별로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겼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게 100% 동의합니다. 오늘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최고의 경기를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겼다? 그러면 이제 2차전에서 우리 스타일대로 경기를 잘하면 이길 수 있다. 한번 2경기 다 따내보자. 이런 마인드로 나올 거라서 2차전이 진짜 더 무서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디애나는 원정에서 첫 2경기 따내는 걸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OKC는 모든 플레이오프가 그렇듯이 1차전 한 경기로 너무 오버리액션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플레이오프는 문제 해결의 과정입니다. 인디애나가 던진 문제를 셰이 기저스 알렉산더, 마크 데그널트 감독, 그리고 OKC가 해결을 해야죠. 과연 어떻게 이 문제에 응답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